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웃는 얼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왜요? 비장하게 왔습니다. 네. 싸우려고요? 아니야, 싸우는 건 아니고 네. 서울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 재건축 시장의 모든 곳들이 지금 공사를 하지 않겠다. 예. 일자리 되고 있는 이런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정확하게 또 팩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한번 읽어볼게요. 조사한 건 아니고. 기사 보는 것도 조사죠, 소장님. 네, 손가락이 얼마나 힘든데. 네. 서울 강남구의 일원 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서 두 차례 유찰된 끝에 GS건설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유찰이 되었다. 예. 서울에서도 지금 재건축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공급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 이게 큰 축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설사들이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것은 뭐냐? 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곧 상승이다. 그쵸. 이게 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소장님의 의견도 변화가 있으신지 네.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뉴스에 보면 재건축 입찰이 안 되고 분양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최근에 뉴스 중에 보면은 이제 공사 현장들이 공사를 멈춘다는 네. 거예요. 지금 이제 파업을 한다는 네. 거죠. 철근 콘크리트 공급 업체들이 이 단가로는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요. 안 된다. 공사가를 인상을 시켜줘라. 이런 거죠. 이제 이러면서 파업을 되면 공사가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집이 생기는 시점이 뒤로 밀려나는 거죠. 지금 뭐 둔촌주공도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공급이 참 많이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끝입니까? 네, 더 덧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공급이 늦어지니까 네. 고로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은 관심이 오로지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에만 그게 관심이 제일 중요한 있죠. 거죠. 말을 아끼시는 건가요, 지금? 네. 아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어떻게 될까? 설명을 해야 이제 이해를 할까? 네. 이 입찰이 안 되고 중단이 됐다.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수요는 지금이나 뭐 중단이 됐으나 변하지는 않는 거죠. 왜요? 변하는 게 없잖아요. 수요 부분에 변화된 건 없잖아요. 공급만 중단이 되었지. 네. 이 공급이 중단돼서 수요자도 수요도 줄어들까? 줄어드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줄어드는 뭐냐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왜 매수를 할까?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그렇죠. 새 집에서 살아보고. 녹물 나오고 막 이러는데 새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새 그쵸. 집을 위해서 그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입찰이 중단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쉬운 길은 없죠. 네. 좀 더 길어지겠지만 몬테크가 좀 더 길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현상이 생기면 수요와 공급 네. 어느 한쪽에만 영향이 미칠 거라고 여러분들은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수요와 공급 양쪽에 다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더 영향이 큰가?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하는 게 시장 상황이에요. 네, 시장 네, 상황.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상황으로 연결을 해보면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장이잖아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게 22년도에 최저치라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도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 수요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네. 이 공사 현장이 중단된 사건이 수요 부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네. 어떻게 수요도 줄어들게 만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항상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를 전제를 두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면 이 사람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투자자들도. 길게 보면 10년도 갈 수 있다. 묻어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중단돼도 네. 되긴 될 거기 때문에 네. 계속 된다는 그거에 보장이 있나요? 하락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멈추는 현장들이 꽤 많아져요.
이미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음마 아파트. 그렇게 음마 아파트를 제시하시면 할 말이 없죠. 음마 아파트. 대표적인 그것을 얘기하시면 네. 음마 아파트는 예전부터 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하락장이 되면 더 안 돼요. 그러다 상승장이 되면 이제 논의가 막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하락장이 되면 논의가 막 이제 또 밑으로 막 꺼집니다, 분위기가. 네. 그럼 가격도 떨어져요. 그럼 이 지금의 이런 중단이나 연기 소식이 네. 이 수요자를 떨어뜨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수요자도 줄어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수요자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네. 이 새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네. 그중에서도 새 집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그 수요는 그러면 새 집이 아닌 다른 구축으로 가지 않을까? 이 새 집을 원한다라는 전제가 상당히 잘못된 측면이 있어요.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좀 뭔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모든 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격으로 귀결돼요. 가격이 네.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래서 새 집을 좋아했던 것도 뭐냐면 다른 거보다 새 집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새 집이 좋은 거지. 가서 들어가 살기가 좋으니까. 그럼 미분양은 왜 생겨요? 미분양 나는 아파트들은 왜 안 팔립니까? 걔네들 새 아파트인데.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새 집이 아니라 집값이 잘 올라가는 새 집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렇죠. 최근까지 미분양 아파트로 안 팔린 새 집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안 팔렸어요. 새 집인데 왜 안 팔려? 서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거는 싸니까 할인도 해주는데 왜 안 사? 안 올라갈 것 같아. 꾸역꾸역 다 팔리고 나니까 그때 막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예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멈췄잖아요. 새 아파트에 대한 요구, 니즈 이런 것들도 굳이 매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굳이 내가 이걸 사서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임대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선택에서 고민을 하게 선택해서 된다는 고민하다가 거죠.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상승을 약간 멈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네. 신축에 대한 니즈도 줄어들었고 네. 니즈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네.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 매매 거죠. 수요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매로 사는 거는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새 집을 가고 싶다. 그러면 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임대로 가다 거기서 살다가 야 이제 올라갈 것 같네? 그럼 그때 사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재건축 현장이나 이런 게 멈춘 게 올해나 뭐 내년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안 될까? 건설사들이 얘기하는 건 원자재 가격이 예. 너무 오른 거죠. 그렇죠. 너무 올라서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럼 그래서- 분양가를 올리면 되지. 분양가를 올린다. 근데 네. 지금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못 올리는 거죠. 네, 그렇죠. 입찰을 할 때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들어가는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이제 증가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건축비가 증가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건축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조합에서 제시하는 건축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걸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시하는 거죠. 건설사가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제 안 받았어요. 그럼 다시 총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건축비를 올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추가 부담금이 늘어난다. 이거를 또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분양가를 또 올려야 된다. 이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이게 이제 난해한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정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분양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있는데 이거를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무조건 억지로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건 아니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올릴 수밖에 없다. 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과도한 이익을 니네가 가져가지 마라 이거지 원가까지 해서 손해를 봐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있고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항상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은 옛날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합리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옛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급변하는 이 상황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럼 정부는 이 상황을 합리화 시켜주는 거를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 담당자 이런 사람들 기관한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현실화해라. 안 그러면 얘네들 진행 안 하고 공사 늦어지면 니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검사하는 허그라든지 이런 데들이 아니면 관청의 이제 담당자들이 분양가를 현실적으로 높여줄 수밖에 없죠. 감정평가를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표준 건축비의 이제 품위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공사는 현장은? 또 진행이 되는 거고, 분양이 진행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영향은 양보다도 가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급량이 많이 늘지 않아도 되긴 돼요. 근데 많이 늘면 좋긴 하죠.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더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가격이 싼 가격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과 네. 가격이 비싼 걸로 조금 되는 게 어떤 게 시장의 하락 요인이 더 셀까? 높은 게. 그렇죠. 가격이 높고 적더라도 많지만 싼 거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매수자를 좀 더 움츠리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가요? 가격이 비싸면은 뭐예요? 이게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약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안 사고 안 팔리는 게 많아지면 일반 아파트에도 이 분위기가 전달이 돼서 매수자들이 일반 아파트도 안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사는 걸 유지하게 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뭔가 흐름이 스무스하게 가네요. 네. 뭔가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게 되고 그럼 네. 미분양이 나게 되고 네. 분위기가 또 일반 시장에 또 흐르게 되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분양가들이 지금 정부가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어느 정도 이제 개편안을 냈잖아요. 네. 3.8%인가를 이제 인상을 시켜주는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도 부합하지 못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공사가 중단되고 아니면 입찰이 아예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분양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정부가. 이렇게 개편이 돼서 처음으로 나오는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진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인지 네. 아니면 정말 이게 이렇게 갑자기 높은- 막 툭 튀오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서서히 이제 조금씩 네, 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내년쯤만 돼도 받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서울에도 제가 볼 때 이제 로또 분양 느낌이 나는 현장은 이제 거의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분양가에 대해서 좀 개편을 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네. 건설 현장이 멈추고 네. 이렇게 입찰을 안 받고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이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다. 네.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제가 좀 호기롭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처절하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네.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매수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집을 살 것이냐. 지금 이런 분위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네. 어찌됐든 매수 심리는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진짜 더 줄어들었으니까 네. 더 이제 갈증을 느끼는 거죠. 사실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도 이런 공사 중단이나 건설사들이 이제 입찰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뉴스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두 건에 불과했는데 예. 지금은 너무 이게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그게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뭐 그냥 크게 영향 없네. 예, 많이 많아지잖아요. 그래도 시장 변화가 없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모든 거를 거의 좌우해요. 사람들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 분위기를 보고 시장 분위기에서 얘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지만 대충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변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옛날에는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의 지금 사람들이 막 달아올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탁 생기면 즉각 반응이죠.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요인이어도 어떤 시장에 던져졌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긴 완전히 하는데 달라요. 신기하네요. 진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이런 기사들을 보고 항상 찔러볼 겁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